이 영상은 60세 이후 건강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의사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아침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기상 후 물 한 잔, 수면 중 이른 수분을 보충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장을 깨웁니다. 아침 햇빛 쬐기. 기상 후 30분 이내 햇빛을 받으면 체내 시계가 리셋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35분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허리 통증 낙상을 예방합니다. 아침 식사 챙기기. 된장국, 달걀, 나토, 요거트 등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뇌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가볍게 걷기. 10에서 15분 아침 산책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뇌를 활성화합니다.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 60세 이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0세를 넘기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있다. 몸이 무겁다. 예전만큼 활기가 없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의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아침 식사를 거른다. 내내 소파에 앉아 있다. 이런 습관들이 사실 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항상 건강한 사람과 몸 상태가 쉽게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아침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고 길게 보면 몇 년 후며 10년 후의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별한 지식이나 도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계속할수록 반드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습관 5가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매일 계속함으로써 컨디션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왜 아침 습관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왜 아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인간의 몸에는 체내 시계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체내 시계는 24시간 리듬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면역 기능, 이 모든 것이 체내 시계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체내 시계는 아침의 행동에 의해 하루의 시작을 인식합니다. 즉,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몸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아침 습관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되기 쉬워집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진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진다. 피로가 충분히 풀리지 않는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거나 기분이 가라앉기 쉬워지는 등 일상생활의 질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몸은 젊었을 때보다 환경 변화나 생활 습관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생활이 흐트러져도 몸이 스스로 보완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체내 시계의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워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체내 시계가 잘 맞춰졌지만 60세를 넘기면 의식적으로 리듬을 정돈하는 행동이 필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침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다는 분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몇 살이 되어도 좋은 습관에 응해줍니다. 그럼 의사들이 어떤 아침 습관을 추천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습관은 모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민간요법이나 근거 없는 건강법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안심하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습관. 일어나면 물 한 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가장 심플한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호흡이나 땀을 통해 컵 한 잔 분량의 수분을 잃는다고 합니다. 즉, 아침에 막 일어난 몸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이른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은 흐르기 어렵고 심장이 더 강하게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아침의 혈액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뇌로의 혈류도 나빠지기 때문에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력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번째로 물 한 잔을 마심으로써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차가운 물이 아닌 상온의 물 또는 따뜻한 물백 탕로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어 상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위장에 부드럽게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몸속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의 움직임을 천천히 촉진해 주므로 아침 첫 한 잔으로 최적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23번에 나눠 천천히 마시는 것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양을 늘려도 좋습니다. 이 습관을 일주일만 계속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입안의 건조를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60세를 넘기면 침분 비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 구강 건강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첫 번째 물은 입안을 촉촉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 한 잔에서 건강의 연쇄가 시작됩니다. 컵 한 잔의 물이라는 이토록 단순한 습관이 이토록 많은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다시 생각해보면 몸의 구조는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단순한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습관 아침 햇빛 쬐기.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침 햇빛 쬐기 습관입니다. 빛을 쬐는 것만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 빛에는 몸에 매우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내 시계는 빛의 자극에 의해 리셋됩니다. 아침에 태양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에 있는 식교차상액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이 체내 시계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 아침이 왔다,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온몸에 전달됩니다. 이로써 체내 시계가 올바른 리듬에 맞춰지고 호르몬 분비나 자율신경의 기능이 하루의 리듬에 따라 정돈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어나고 나서 30분 이내에 빛을 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침 햇빛을 쬐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정돈되고 혈압이나 심박이 안정됩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아침에 빛을 쬐면 약 14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기분이 안정되고 긍정적이 됩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불안감이나 우울함이 완화되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어 창문으로 빛을 들인다. 날씨가 좋으면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 바깥 공기를 살짝 마신다. 여유가 있다면 근처를 잠깐 걷는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커튼만 열면 되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으면 못했던 것도 2주 정도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빛을 찾게 됩니다. 아침에 빛을 쬐는 습관은 밤의 수면과도 직결되므로 아침이 힘들다,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고민하시는 분께 특히 먼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민하던 분이 아침 햇빛 쬐기 습관을 2주 계속한 결과 밤에 잠드는 것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은 비타민 D 생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뼈가 약해지기 쉬우므로 비타민 D를 의식적으로 보충하는 것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만으로는 좀처럼 충분량을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를 아침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큰 장점입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가 있는 아침 햇빛. 꼭 매일 습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우선 오늘 아침 커튼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침 습관 가벼운 스트레칭. 세 번째 습관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은 하고 있는데 왜인지 몸이 무겁다고 하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사실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은 전날의 피로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 몸을 움직이기 전에 풀어주는 것이 안전한 하루의 출발로 이어집니다. 60세를 넘기면 근육이나 관절은 조금씩 굳어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의 양이 줄고 근육의 탄력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자고 난 뒤의 아침은 몸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굳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령이 된 후 침대에 눕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퇴골허벅지 뼈를 골절하면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해지고 그 사이에 체력이나 근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은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어려운 운동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우선 크게 기지개를 켭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 온몸을 천천히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바뀌고 몸이 깨어납니다. 다음으로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립니다. 각 5회씩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이 풀립니다. 그리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기울입니다.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 없이 기분 좋게 늘어나는 범위에서 천천히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양 무릎을 껴안듯이 허리를 늘려주면 허리 주변 근육이 풀리며 매우 상쾌해집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3분에서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침대 위에서도 의자에 앉은 채로도 할 수 있습니다. TV를 켜놓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계속하면 몸의 유연성이 유지되어 낮에 움직이기가 편해집니다.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허리와 어깨의 만성적인 통증 개선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의 축적이 몇 달 후, 몇 년 후의 몸 상태를 크게 바꿔줍니다. 스트레칭을 계속할 때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몸을 늘릴 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더 기분 좋게 늘릴 수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서 몸을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늘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것만 의식해도 스트레칭의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깊은 호흡 자체가 릴렉스 효과를 가져와 아침의 기분을 평온하게 정돈해줍니다. 매일 아침 5분을 자신의 몸에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즐겨보세요. 아침 5분의 스트레칭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을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습관 아침 식사 챙기기. 네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 챙기기입니다. 이 습관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한 것만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줄어들기 쉬운 고령자분들에게 아침 식사는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되기 쉽지만 그것은 몸에 큰 손실입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시간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들께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왜 아침 식사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선 아침 식사는 뇌와 몸에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몸은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지 않은 채로 있으면 오전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피로를 빨리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에너지 부족을 느끼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60세를 넘기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을 걸음으로써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 식사는 체내 시계 리셋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침 빛과 아침 식사 두 가지가 합쳐짐으로써 체내 시계가 더 정확하게 정돈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빛으로 몸을 깨우고 식사로 더욱 몸을 깨운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요? 특별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된장국은 장을 따뜻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근육이나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나토는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트도 장에 좋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식욕이 없다는 분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과 작은 주먹밥 하나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몸에 효과가 다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먹는 습관을 꼭 소중히 해주세요. 식사는 되도록 천천히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을 습관으로 해보세요. 또한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식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에 식사를 하면 체내 시계가 더욱 정확하게 리셋되고 대사의 스위치가 제대로 켜집니다. 작은 변화가 몸을 크게 바꿔줍니다. 아침 습관 가볍게 걷기 아침 산책. 5번째 습관은 가볍게 걷기, 즉 아침 산책입니다. 운동은 서툴다, 격렬한 운동은 몸이 걱정된다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산책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바깥을 걷기만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60세를 넘기신 분의 건강 유지에 있어 이 천천히 걷기라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적합하다고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침 햇빛 쬐기 습관과 조합하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에는 많은 건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선 혈압 안정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걸으면 전신의 혈류가 촉진되어 혈압이 안정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 경향이 있는 분에게는 아침에 유산소 운동이 혈압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천천히 걷는 워킹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경감입니다. 걷는 것은 리듬 운동의 일종입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기분을 평온하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풍경을 보면서 걷는 것으로 기분이 리프레시되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이 많은 공원이나 자연 속을 걸으면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식물이 발산하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것은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며 뇌로의 혈류도 증가시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한 날은 오전 중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높아지기 쉽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도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산책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걸어주세요. 빠르게 걷거나 거리를 늘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는 페이스를 소중히 해주세요. 만약 바깥에 나가기 어려운 날은 실내를 조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현관 앞에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저기까지 걸어보자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걸으면 산책이 더 즐거워집니다. 목표는 작아도 됩니다. 저 전봇대까지, 저 편의점까지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산책을 계속하기 위한 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은 쉬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계속하는 것이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무리 없이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산책을 못했다는 날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날은 실내에서 조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두지 않는 것. 쉬어도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의사가 추천하는 아침 습관을 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 아침 햇빛 쬐기,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아침 식사 챙기기, 가볍게 걷기, 아침 산책하기. 어느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전부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하나만, 자신이 계속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커튼을 열어 아침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 했다는 작은 성취감의 축적이 결국 몸에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흔히 습관은 21일 계속하면 정착된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식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계속하는 사이에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몸은 이미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왠지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편해졌다, 그런 작은 변화를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감각을 소중히 여기며 습관을 계속해 보세요. 인간의 몸은 좋은 습관을 제대로 계속함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응해줍니다. 60세를 넘겨도 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확실하게. 이미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의 날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매일을 만들어 갑시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아직도 길게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으로 그 시간을 더 활기차게, 더 평온하게, 그리고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침 생활에 작은 힌트가 된다면 정말 기쁩니다. 꼭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시도해 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머리맡에 물을 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매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밝은 날이